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19일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로그인 기능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로그인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추가를 해놓은 상태죠. 이거는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 때 이미 좀 추가를 해놨던 사항이니까 여기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멤버 테이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데이터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회원가입 기능 했을 때 인설트를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거고, 저 테이블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로그인 기능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 로그인 기능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보죠. 로그인 기능을 만들려면은 추가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멤버 컨트롤러로 먼저 가겠습니다. 앱부터 가야죠. 앱부터. 명령어 추가가 먼저니까 이만큼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위에를 멤버 로그인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한테 로그인을 해라 라고 메소드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인자가 필요한가요? 여기서는 넘겨줄 게 딱히 없죠. 여기서 넘겨준다고 하면 CMD일 텐데 로그인 쪽에서는 명령어를 가지고 뭐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굳이 넘겨줄 게 없어요. 그럼 그냥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멤버 컨트롤러에 이제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 내용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일단은 로그인 기능, 제가 메모장에 적어드렸던 거 오늘은 쓴 게 없지만 그거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고 들어왔다. 그럼 사용자들한테 지금 이 기능이 로그인이다 라는 거 하나쯤 보여주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을 받아야 되죠.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다 입력을 받을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 이거부터 쓰지 말고 아니지, 얘는 여기에 로그인 아이디 입력을 해라 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c.text 라인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나 더 추가해서 로그인 비밀번호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변수 이름은 상황에 맞게 패스워드 하고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멤버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치고 딱 들어왔을 때 일단 로그인이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와야 되고 그 뒤에 아이디 입력 받게 대기가 걸린 상태면 되겠죠. 멤버 로그인, 제가 말한 대로 로그인 나오고 나서 로그인 아이디 입력받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입력값을 뭘 쳐도 어차피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면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으러 돌아가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기능을 좀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비밀번호 입력을 받고 제가 어제 뭐라고 정리했는지 좀 써놓고 보면서 좀 할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니까. 어제가 18일차 상교시 마지막에 좀 메모장을 적어드렸으니 저 이거 띄웠어요. 지금 제 거 영상입니다. 어차피 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하죠. 이게 다른 사람 영상이면 저작권에 걸리기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게끔 해주고 입력하지 않았거나 공백만 입력했을 때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하래요. 이거 먼저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처리를 해주려면은 지금 현재처럼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받으면 되나요? 불가능하죠. 이러면 다시 아이디를 입력해라 라고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둬놔야 돼요. 어디에? 무한반복문 안에. 일단 지금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좀 따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나눌까 싶었는데 그냥 한 번에 넣죠. 그냥 한 번에 들어가도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이디 입력했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입력해라 해서 여기서 막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입력을 받아놓고 막을까요? 각각 막을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막아봅시다. 자,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얘의 랭스가 0과 같다면 이건 어떤 경우? 네, 뭔가 입력이 안 된 경우. 근데 여기서 여백 체크까지 확실하게 하려면 입력을 받았을 때 트림까지 해줘야겠죠? 이러면은 띄어쓰기만 입력하는 것도 알아서 검증을 해줄 거니까 이때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하나 보여주고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그쵸, 컨티뉴로 로그인 아이디 입력받으러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는 리턴하면 왜 안 돼요? 그럼 명령어 입력받으러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컨티뉴는 얘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이디 먼저 검증했고 비밀번호 입력을 받았는데 얘도 검증하면 되죠. 자, 얘는 로그인 패스워드의 랭스가 이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컨티뉴로 올려보내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공백 검증은 끝이 났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환영합니다가 나오는데 이건 일치했을 때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해야 되죠.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해야 되고 존재한다면 정보가 로그인 패스워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와야 되는 이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올 거예요. 어떻게 꺼내오는 게 좋을까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지금 멤버 DAO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를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 기능 하나 있고요. 펄이 날리는 게 is login ID duplicate check라고 해서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걸 활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네, 아이디가 있나 없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저거 하나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나 없나 체크까지는 되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만약에 아이디가 있다고 했을 때 가져온 정보로 비밀번호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정보 안 가져오니까. 그러면 어차피 멤버 객체 하나를 들고 와야 돼요. 누구를 조건으로 해서? 로그인 아이디를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거 안 쓰고요.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멤버 타입 지금 현재 없어요. 우리한테는 멤버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멤버 서비스 한테 get 멤버 by 로그인, 아니 그냥 멤버로 하죠. 자, 멤버를 가져올 건데 어떤 걸 조건으로 한다? 로그인 아이디를 조건으로 할 거다. 이때 조건이 되는 로그인 아이디는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면 되겠죠? 그러면 멤버 없으니까 일단 멤버 만들어 줄게요. 우리 DTO를 따로 안 빼놨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멤버 하나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멤버. 자, 그럼 이 클래스에 필요한 것들 여기 있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겠죠? 그래서 유사하니까 이런 거 따로 안 만들고 여기 있는 거 복사에다가 만드셔도 되는데 전 이미 만들었으니 이거 가져올게요. 가져와 놓고 좀 수정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필요하고 타이틀 바디가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또 뭐 필요하죠? 네임. 이거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다 했어요.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이 보통 VO, DTO 객체 안에 변수로 존재하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할 건데 현재는 있는 컬럼은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그쵸?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은 여기에 다 들어왔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용자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면 자바 쪽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바로 가져오려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회원가입 기능 할 때까지는 얘가 없어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로그인 하려니까 왜 필요해요? 검증하려고. 검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가져와서 자바에서 활용을 해야 되죠. 사용자한테 보여주거나 활용하거나 내가 직접 써야 될 때 그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한 줄 한 줄을 필요로 할 때 그때 DTO나 VO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다 적어준다 이건 아니에요. 안 그래도 돼요. 이제 실제로도 이제 REC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회원 최초 가입일 그리고 뭐 회원 수정일 이런 걸 다 보여준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둘 다 가져와야 되는 거고 뭐 최초 등록일 정도만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애초에 안 보여줘도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안 넣어놔도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넘겼을 때 넘길 땐 다 넘겨요. 우리가 별로 조회를 할 거니까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사용을 할 거니까 그러면 넘어는 왔어요. 근데 받을 변수가 없죠. 그럼 걔는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인 건 데이터를 가져올 거면 컬럼명이 변수 이름이 돼야 된다. 여기서 이 변수 이름도 사실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우리가 데이터를 맵으로 가져오면 그 맵 안에 들어있는 키 얘가 컬럼명이랑 일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의미를 헷갈리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변수 이름이 똑같은 게 보기가 좋아요. 근데 무조건 같아야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변수고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 얘니까 이 키만 무조건 컬럼명과 일치하면 된다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변수 세팅했고요.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맵 객체를 받아올 건데 이름이 아티클 맵이면 좀 그렇죠? 멤버 맵으로 수정을 해주고 얘네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틀과 바디 대신에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하나 더 네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맞게 좀 수정을 해준 거죠. 그럼 이제 멤버 객체 만드는 거는 끝났어요. DTO, VO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손볼 걸 다 봤고요. 그럼 얘 임포트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멤버 같은 경우 임포트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거 꼭 선택해서 임포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왜냐면 기존에 제공하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get 멤버 없으니 만들어 줄게요. 서비스 쪽에서 멤버 가져와가지고 뭐 할 거 있나요? 그냥 get 아티클로 게시글 하나 가져왔을 때처럼 간단하게 있냐 없냐 검증 정도는 서비스 쪽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나왔어? 자 일단 맵 하나 만들어서요. string object 그리고 멤버 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멤버 DAU한테 get 멤버 이거 없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는 앤데 우리가 얘를 select row라고 DB util한테 일을 시킬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미리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 멤버 없으니까 먼저 만들어 줄게요. 들어가서 여기에 쿼리 날려주면 되겠죠. 쿼리 날리는 거 이런 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insert가 아니라 select를 해주면 되겠죠. select 결 이건 그냥 한 줄에 하죠. from member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한 줄만 남겨놓고 여기다 조건절 넣어주면 되겠죠. where 로그인 아이디는 우리가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로 검증을 하겠다. 쿼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날려주면 이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는 게 있으면 해당 멤버를 해당 데이터를 지금 이런 거죠. 여기다가 where 로그인 아이디 해서 테스트 같은 거 이거 있는 데이터죠. 그럼 있으면은 그거 한 줄 나올 거잖아요. 이걸 맵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우리가 DB util한테 일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맵으로 받아온 걸 결국 누구한테 돌려주면 돼요 지금? 서비스한테 돌려주면 되겠죠. 일단 서비스가 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멤버 객체로 형태를 좀 재조립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컨트롤러한테 넘겨줄 거예요.
왜? 우리는 컨트롤러가 멤버 타입으로 받고 있으니까. 아예 조립하는 것까지 서비스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재조립하는 것까지. 그러면 멤버 DAO 어디 갔어? 여기서 dbutil에 점 select row 콘과 SQL 넘기면 얘가 날아간 결과를 맵 객체로 리턴을 해줄 거니까 그 맵을 서비스가 넘겨받을 거고요. 얘가 받는 거죠? 받았어요. 이 맵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예 없는 데이터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으니 이때는 조건 열어서 멤버 맵이 얘가 is empty 비어있냐를 물어본 다음에 비어있으면 이 조건문을 탈 거니까 그때는 return 너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 if문을 타지 않았다라는 건 비어있지 않다는 얘기고 어떠한 맵 객체가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멤버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서 생성자에 넣어주고 멤버 DTO가 알아서 압축을 해제한 뒤 멤버 객체 형태로 재조립을 맞춰서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겠다 하고 한 거죠. 여기까지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은 없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베이지가 티표 매니저 때 했던 방식과 유사한데 DB 개념만 추가가 된 거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문을 통해 가져온다. 이것만 달라진 거지 전반적인 로직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멤버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뭐 들어있어요? 뭘 아니면 네, 실제 멤버 객체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이 멤버 객체는 이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는 경우일 거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 때는 널이 넘어왔겠죠. 멤버 객체가 들어왔다라는 건 일치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져온 뒤에 검증해야죠 이제. 자, 여기서 일단 멤버 얘가 널이다 이러면 어떤 경우라고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해당 아이디랑 일치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 우리가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DB에 가서 검증을 해봤는데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로그인 아이디는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게 멤버가 널일 때예요. 그럼 여기서 뭘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입력했던 이런 아이디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보여주는 문구 같은 거는 따로 적어드린 게 없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주고 여기서 여기 %s 서식 지정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 넣어주면 되겠죠? 줄바꿈이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이거 보여줬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로그인 아이디 실패했다고 여기서 계속 로그인 아이디 입력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어 입력받으러 돌아가게 만들어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리턴을 넣어줘야죠. 이래야 메서드를 종료시켜 버림으로써 명령어를 입력받으러 돌아갈 거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컨티뉴를 쓸 때도 있는 거고 리턴을 쓸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 이 if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조건이 샵이 된 적이 없어서 리턴을 만나지 않고 밑에까지 정상적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면 어떤 경우? 네,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그거랑 일치하는 계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디는 일치를 했어요. 이제 뭐 검증해야 돼요? 비밀번호 검증해야겠죠? 비밀번호 어디 들어있어요? 멤버 객체에 당연히 들어있겠죠. 우리가 비밀번호까지 여기서 다 재조립했으니까. 그럼 멤버 객체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랑 뭐랑 비교해야 돼요? 네,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비교를 해보고 그게 일치하면 어떤 경우? 로그인을 성공한 경우.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그럼 조건 다 나왔죠? 자, 멤버가 갖고 있는 로그인 패스워드랑 이퀄스 비교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했던 로그인 패스워드랑 같으면 이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이대로 두면 같을 때 조건을 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조건으로 걸러낸 다음에 돌려보내거나 끝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으니 얘가 false랑 같으면 이라고 조건을 줄게요. 이런 게 싫으시면 앞에 느낌표 하나 붙여도 돼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차피 이 결과의 반전이니까 여기다 느낌표를 주나 아니면 뒤에서 false를 검증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니까 메시지를 보여줘야겠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 얘는 또 어디로 보내야 돼요? 자, 얘 컨티뉴인가요? 이러면 로그인 아이디에서 끝내버린 의미가 없죠. 얘도 돌아가게 만들어 줄게요. 그냥 리턴으로. 결국 여기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컨티뉴를 해버린다라는 건 얘를 결국은 로그인에 가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정을 혹여나 까먹었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물론 뭐 웹으로 들어가면 뒤로 가기 버튼도 있고 웹을 끌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존재하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같은 기능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리턴으로 명령어 다시 입력받으러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까지 리턴을 만나지 않고 밑으로 다 내려왔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 어떤 경우예요? 이때는 어떤 경우? 로그인이 성공한 경우겠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모두 일치해서 로그인을 성공시켜버리면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기 안에서 보여줘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브레이크로 나간 다음에 이 밑에서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여줄게요 저는. 그러면 %s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member name 이렇게 할 건데 자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멤버 왜 못 써요? 네, while문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멤버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저처럼 반복문 안에서 출력하기 싫다, 나 밖에다 할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멤버 변수를 밖에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멤버 변수 재활용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빼놓고 while문 들어오기 전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기본은 널로 초기화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멤버를 재활용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항상 코드는 깔끔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기능상에 문제가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로그인 기능은 일단 다 만들어졌죠? 한번 로그인을 해볼까요? 자, 멤버 로그인. 지금 DB에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조회를 해보면 나오니까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QWE 이렇게 있고요. 없는 아이디 쳐볼게요. 자, 없는 아이디를 쳐서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래요. 그러면 아이디는 있는 거 치고요. 비밀번호를 틀려볼게요. 잘 걸러지고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지금 당장 막아버리는 거예요. 띄어쓰기만 입력했을 때 막아주겠죠. 뭔가 입력이 됐다. 비밀번호에서 입력을 안 했다. 이때 로그인 아이디로 가는구나. 이것도 만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비밀번호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냥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 한 번 더 감싸주면 돼요.
근데 그냥 그거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잘 막아주는 거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있는 거 입력했을 때 환영합니다 나오면 된 거죠. 그러면 일단 간단한 로그인 기능은 해결이 됐어요. 자, 근데 아직 우리 로그인에는 문제가 좀 있죠. 왜냐면 로그인을 분명히 했는데 또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같은 아이디로 또 로그인도 되고 아니면 다른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웹이라고 한다면 로그인을 했을 때 애초에 화면에 로그인 버튼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콘솔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콘솔로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 로그인 기능에는 실제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라서 로그인을 성공시켰다고 하더라도 로그인된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누군가 이 로그인 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기능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던가 했을 때 야, 너 로그인 했잖아. 이거 정보 이미 들어있는데 여기 정보 들어있으면 너 로그인 한 거야. 너 로그인 못해. 라고 막아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션을 한번 검색해보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션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요 많은 글들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세션은 그냥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얘 보여드릴게요. 자, 세션이란 웹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의미한대요. 우리 지금 해야 되는 상황과 부합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로그인을 했다. 그럼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가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거랑 동일한 의미죠. 세션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앱니다. 근데 조건이 웹사이트예요. 이 세션이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가 웹을 다루기 시작을 해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웹을 구현을 하다 보면 요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웹상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요청이 뭐고 응답이 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크롬으로 새 탭을 하나 열었어요. 사실 이것도 요청이에요. 제가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죠. 혹은 단축키를 입력을 하죠. 그 입력을 함과 동시에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요청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응답이 이거예요. 일단 웹상에서의 요청과 응답은 이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보자면 자, 수도창에 www.naver.com 이라고 해서 도메인을 입력을 해요. 제가 엔터를 치죠. 그럼 이 도메인이 브라우저에 입력이 됐으니까 네이버가 뜨겠죠. 자, 제가 주소창에 이런 도메인을 입력하는 이 행위, 이게 요청이에요. 그리고 입력에 대한 입력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웹서버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 이게 응답입니다. 모든 웹은요,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치는 것만 요청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로그인 버튼을 눌러요. 그럼 얘 페이지 어디로 가요? 로그인 페이지로 가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주소창 잘 보세요. 제가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어떻게 됐죠? 주소창이? 뭔가 막 들어왔죠? 자,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이 클릭이라는 것도 다 요청에 포함이 돼요. 이제 클릭, 입력, 아니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치는 거 다 요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요청을 보낼지 정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웹을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요청 메서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need login, NID login.login이라고 하는 요청으로 우리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클릭한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네가 내 클릭을 이 요청으로 보내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 화면으로 응답해 준 겁니다. 이게 요청과 응답. 자, 그리고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배운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볼까요? 이거는 노트로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자, 모든 웹은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근본이고요. 그리고 이 요청은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이 응답은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직 건드린 적이 없지만 앞으로 웹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달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웹을 만들 건데 웹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우리는 얘네를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세션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이라고 하는 걸 보내야 그 안에 세션이라는 공간이 생겨나고요. 그 세션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강제로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물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청하는 거 없죠? 지금 현재 우리의 요청은 뭐예요? 명령어 입력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청인 요청인데 웹상에서의 요청이 아니니까 우리는 웹상에서의 요청인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세션을 쓰고 싶은 건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세션을 사용은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건 웹을 배워야 가능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억울하죠? 우리 나도 세션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유사하게 만들면 돼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쓰면 되죠. 그 웹이 제공하는 세션? 나 쓰고 싶은데 지금 웹을 안 다루고 있어서 못 써? 그럼 난 세션을 내가 만들 거야 하면 돼요. 근데 이 세션을 만드는 거 어려울까요? 정확히 따지면 진짜 세션의 능력을 가지게끔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건 JDK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바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자바로 개발이 아니라 자바를 개발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만 만들어주면 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세션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패키지는 세션은 좀 독단적이니까 세션으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세션이라고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만들던 클래스랑 동일한 이름만 세션인 클래스예요. 실제 세션의 능력은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없으니 그냥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쓰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션한테는 제가 이런 걸 줄 겁니다. public static int 로그인드 멤버 i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의 이 아이디 어떤 아이디일까요? 자, 퀴즈. 얘일까요? 얘일까요? 이거는 얘겠죠. 우리가 정보를 따로 빼서 저장할 정도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라면 당연히 키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린 PK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안 해도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이러면 얘는 뭐 한 거예요? 이거 왜 뭐라 해? 멤버 로그인 멤버 또 왜? 아, 이거 지워줬구나. 이런. 자,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네, 멤버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든 거죠. 그냥 스태틱 변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얘는 근데 이름만 봤을 때 뭐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로그인 했을 때 현재 로그인한 회원의 객체 정보 그대로, 그러니까 회원 정보를 다 담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얘가 PK 아이디인지 로그인 아이디인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 안에 다 있을 거니까. 아, 여기 뭐야? 오타 있네요.
다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앞서 나가는 얘기기는 한데 그럼 나중에 어차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요즘 최근 현대의 웹사이트들, 얘네들은요 이제 세션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세션이 회원 정보 저장이었잖아요. 실제로 설명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런 걸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앤데 요즘의 웹사이트들은 사실 세션의 정보 저장 잘 안 해요. 지금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 네이버도 회원에 대한 정보 저장을 하나 로그인을 해볼까요? 아, 틀렸네.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메일로 넘어갔다, 뭐 알림으로 갔다, 회원 안 넘어가네. 이런 걸로 가볼까요? 도서로 갔다. 저 로그인 해있죠 아직. 페이지 넘어갔는데 로그인이 남아있죠. 그럼 이 페이지로 넘어올 때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얘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때 이제 세션을 원래 쓰는 건데 요즘 사이트들은 세션에 저장 잘 안 해요. 그럼 어디다 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로 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구나. 제가 아까 세션 검색했을 때 그냥 바로 밑에 있죠. 쿠키랑 세션은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건데 쿠키로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저장을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쿠키 같은 경우는 보안에 취약해요. 왜냐? 이 개발자 도구만 열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이름과 내포되어 있는 의미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 쿠키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기 쿠키스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이 안에 쿠키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암호화를 했다고는 해도 접근이 가능한 거죠, 정보에. 이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브라우저를 사용을 한다면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게 다 있는 거고. 근데 왜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보안에 취약한데 여기다가 막 회원 정보 다 넣어놨는데 누구나 다 까볼 수 있으면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얘만 있으면 이걸 사용자가 알아냈다고 해도 얘로 어떻게 할 거예요? 네이버 서버, DB 서버를 해킹해서 DB에서 막 찾아본다면 나오겠죠. 근데 DB 서버를 어떻게 해킹할 거예요? 그쵸? 실제로 회원에 대한 정보는 저런 거, 중요한 거 하나 정도만 물고 있게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다시 뿌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세션에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세션보다 이제 쿠키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쿠키는 그리고 브라우저에 저장을 하는 거여서 서버 쪽에도 같이 저장을 하긴 하지만 세션보다 세션보다 그냥 가볍다라고만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션이 그렇다고 엄청 무거운 건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 그런 페이지도 있고요. 이렇게 쿠키에 저장을 하는 페이지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이버가 쿠키에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션을 사용할 수 있고 세션과 쿠키 비슷한 개념으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엄청 많이 다른 겁니다. 얘네들은 아예 다른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웹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때 또 한번 딥하게 얘기를 나눠보죠. 자, 그러면 우리 코드에서 아까 이렇게 변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 다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한 거,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게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쓰시면 돼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만든 건 스태틱 변수죠.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자마자 램이라고 하는 윗부분에 스태틱 영역에 이미 자리 잡겠죠. 여기에 이제 클래스, 스태틱 변수, 스태틱 메서드 이런 애들 자리 잡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변수들은 이미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자리 잡았겠네요. 그쵸? 그럼 내가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은 메서드죠. 여기 힙 영역에서 실행이 되겠죠. 로그인 메서드 했어요. 그러면 로그인 했을 때
얘네들한테 데이터 저장했대요. 그럼 이 변수들은 여기 있죠. 저장했어요. 이렇게. 자, 이 데이터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물고 있어요. 내가 중간에 뭐 로그아웃을 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값이 변하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값을 계속 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까지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냥 단순히 정수값 하나 들고 있는 거랑 객체 하나 들고 있는 거랑 용량 차이가 어떨까요? 당연히 객체가 큰 거죠. 애초에 우리가 객체를 처음 배울 때 실제로 그냥 변수보다 객체가 크니까 객체가 변수의 크기가 작아져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 사용을 했었죠. 이런 건데 지금 이 인트는 좀 딥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얘는 4바이트예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객체는 기본적으로 8바이트예요. 용량 차이가 2배죠. 이거예요. 내가 심지어 이 안에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정보들이 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묵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물고 있는다? 지금 우리 요즘 컴퓨터로 생각을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봤자 객체 하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정말 정밀하게 효율을 따져야 된다면 손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둘 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태틱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네 전역 변수죠. 둘 다. 그럼 얘네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없겠네요. 그렇죠? 둘 다 아무런 값도 가지고 있지 않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얘가 자바 입장에서 전역 변수가 우리가 값을 초기화를 안 했으니 뭘로 초기화해줘요? 인트는 0으로, 객체는 널로 초기화를 해주겠죠. 근데 우리 그렇게 쓰는 거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태틱 필드 하나를 열 거고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한테는 일단 -1을 넣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드 멤버한테는 너를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생겨날 거고 자리를 잡을 건데, 그때 자리 잡은 애들이 -1과 널이라는 데이터를 물고 자리를 잡겠죠. 자, 여기서 -1을 쓴 이유는 사실 이거 0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우리 어차피 PK로 아이디를 해놨기 때문에 0도 절대로 없는 값인 걸 알아요. 1부터 시작을 하니까 0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인트 값 가지고 얘가 존재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때 그냥 트루 폴스 비교할 때는 0과 1이겠지만, 뭔가 이제 얘는 존재하지 않아, 얘는 없어, 이런 의미를 내포할 때 보통 -1 많이 써요. 인덱스 때문에 이렇게 관례식으로 내려온 건데 그냥 뭐 편하게 저도 그냥 쓰던 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줬고 로그인하는 곳으로 가볼게요. 멤버 컨트롤러. 그래서 두 로그인을 했고 로그인 성공을 했다. 실패를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런 출력문 보여줬다. 그럼 어떤 경우예요? 로그인이 성공한 경우죠. 그럼 이 성공을 했을 때 우린 뭘 해줘야 되나요? 네. 세션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변수들의 값을 저장을 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저장하려면 어떤 데이터 넣어야 돼요? 지금 회원 번호 하나 저장하려고 변수 만들어 놨고요. 회원 객체를 아예 저장하려고 변수 하나 만들어 놨어요. 둘 다 여기서 넣어준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 어디서 꺼내와야 돼요? 지금 현재 기능 안에 멤버에서 꺼내오면 되겠죠? 여기서 넣어주는 거는 위로 올라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브레이크 밑으로만 안 가면 돼요. 여기로 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세션에 잠깐만, 임포트가 우리 걸로 잘 됐네요. 임포트 할 때 주의하시고요. 자, 세션에 변수는 아니지, 변수가 아니지. 세션 점, 우리가 스태틱 변수에 접근할 때는 그냥 클래스 명 호출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로그인드 멤버 그리고 세션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각각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한테는 멤버.id
넣어주면 되고요. 얘는 뭐 넣어주면 돼요? 그냥 멤버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회원 번호도 하나 저장을 해놨고 회원 객체 그 자체도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누군가 로그인 기능을 한번 수행을 했다. 그리고 로그인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변수들이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이제 어떻게 알아요? 얘네 불러와서 값이 얘를 불러왔다. 그럼 마이너스 1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마이너스 1이 아니냐를 가지고 로그인 했냐 안 했냐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할 거면 네, 널이냐 널이 아니냐로 판단하면 되겠죠. 이제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한 걸 일단 커밋을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 되면은 새로운 기능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뭐라고 했었죠? 네, 여기까지였구나. to login 아니다. 아니, to login 그리고 세션. 자, 커밋 완료했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